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저 쓰라고 주신 5천만 원 어디 갔어요? 수연이 통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아요. 잔액은 0원. 암 수술을 앞둔 아버지까지 딸 고생한다며 부모님이 함께 모아준 돈이었죠. 강명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태워줬다. 젊은 놈이 돈이 없는데 형수가 좀 보태줄 수도 있지. 제 허락도 없이요? 강명자가 식탁을 쾅 내리쳐요. 시집 왔는데 네 돈이 네 돈인 줄 알아? 쫓겨나기 싫으면 그 입 닫아. 남편 지훈마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수연아, 가족끼리 돈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그 말에 수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요. 좋아요. 그럼 그냥 갈라설게요. 아줌마, 제 돈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기운 받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강명자가 식탁을 쾅 치며 소리쳐요. 내가 내 아들 좀 도와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젊은 놈이 돈이 없으면 형수가 좀 보태줄 수도 있는 거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그 입 꽉 다물어. 수연은 손에 쥔 통장을 내려다봅니다. 통장 잔액은 0원이었어요. 그 5천만 원은 친정 부모님이 수연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7년 동안 시댁 빚 갚느라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는 딸이 안쓰럽다며 함께 모아 건넨 돈이었죠. 암 수술을 앞둔 아버지도 병원비는 준비돼 있으니 이건 내 인생의 썰어라며 끝내 통장을 수연에게 맡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인감이 보이지 않았고 본인도 모르는 금융거래 알림까지 확인되자 수연은 은행을 찾아갔어요. 거래 내역 끝에는 시동생 박태호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던 태호가 피식 웃으며 몸을 일으켜요. 형수, 겨우 그 돈 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뒤집어놔요? 수연이 태호를 노려봅니다. 겨우 그 돈? 요즘 젊은 사람이 사람 만나고 다니려면 차도 있어야죠. 나도 언제까지 국산 중고차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돈 5천만 원을 가져다가 외제차 계약했어? 태호가 어깨를 으쓱해요. 엄마가 준 건데요. 나는 엄마 돈인 줄 알았지. 강명자가 바로 끼어듭니다. 그래, 내가 줬다. 태호가 차 좀 좋은 거 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 아파? 수연은 헛웃음이 나와요. 어머니 돈도 아니잖아요. 며느리 돈이 결국 우리 집 돈이지. 뭐가 달라? 달라요, 많이 달라요. 수연이 낮게 말하자 강명자의 얼굴이 굳어요. 뭐?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준 돈이에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손 뗄 돈이 아니라고요. 수연은 남편 박지훈을 바라봐요. 지훈 씨, 당신 알고 있었어요? 지훈은 눈을 피한 채 찻잔만 만지작거립니다. 수연아, 나도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언제요? 태호 차 계약하고 나서.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지훈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부터 쉬죠. 이미 쓴 돈인데 말하면 뭐가 달라져. 태호가 자리 잡으면 갚겠다고 했어. 수연은 한동안 지훈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수연아, 가족끼리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어머니도 태호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준 돈은요? 지훈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려요. 7년 동안 어머니 카드값도 막아주고 태호 빚도 대신 갚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부모님 돈까지 마음대로 가져가요? 강명자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찰에라도 넘기게? 수연은 가방을 잡습니다. 내 필요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강명자의 눈이 커져요. 뭐라고? 가족이라는 핑계로 내 돈 가져간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수연은 태호를 바라봅니다. 태호야, 5천만 원 전부 돌려놔. 이미 차 계약에 들어갔는데 무슨 수로요? 그건 내 사정이야.
수연은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요. 그리고 당신 오늘 나 막아서면 우리도 끝이에요. 지훈이 다급히 수연의 팔을 잡습니다. 수연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수연은 그 손을 뿌리쳐요. 감정적으로 군 사람은 내가 아니야. 수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눈물이 흐르지만 수연은 폰을 꺼냅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아 누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가족이 돈을 빼갔어요. 이날부터 수연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법률사무소를 찾아 통장 거래 내역과 시댁에 보낸 돈의 기록을 내려놓아요. 이게 지난 7년 동안 제가 시댁에 보낸 돈입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넘겨보며 묻습니다. 이번 5천만 원은 시댁 생활비와는 전혀 다른 돈이죠? 네, 부모님이 저한테 따로 준 돈이에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시어머니나 시동생에게 사용을 허락한 적은요?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이 더 빠져나가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필요한 절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인감이나 서류가 허락 없이 쓰였는지도 확인하고요. 수연은 단호하게 말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상담을 마친 수연은 지훈과의 이혼 절차도 함께 준비해요. 시댁빚과 생활비로 들어간 돈까지 하나씩 정리합니다. 며칠 뒤 지훈은 회사에서 서류 봉투를 받자마자 수연에게 전화해요. 수연아, 너 진짜 이럴 거야? 이혼 서류를 회사로 보내면 어떡해? 집으로 보내면 어머니가 또 먼저 뜯어볼까봐. 회사로 보냈어. 그래도 그렇지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잖아.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요. 이런 일? 어머니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 당신은 아직도 그거 하나라고 생각해? 지훈이 말을 멈춥니다. 7년 동안 당신 집빚 메우고 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태호 사고까지 내가 수습했어. 수연아, 마지막으로 내 부모님이 나 쓰라고 준 돈까지 가져갔어. 그런데 당신은 또 참으라고 했잖아. 지훈이 다급해져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당신이 잘못한 건 돈을 가져간 뒤가 아니야. 내가 따질 때 내 편에 서지 않은 순간이야. 수연은 그대로 전화를 끊습니다. 한편 강명자는 지훈이 가져온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벌개져요. 이 여자가 미쳤나? 감히 이혼을 해? 엄마, 수연이 이번엔 진짜예요. 진짜면 뭐? 갈라서라고 해. 너 정도면 더 좋은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지금 여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서류까지 왔어요. 그깟 종이 몇 장에 겁먹지 마. 태호는 여전히 새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상황을 가볍게 봅니다. 하지만 며칠 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은행 거래가 제한되고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도착하자 강명자의 얼굴이 굳어요. 마트에서 카드 결제까지 막히자 강명자는 당황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명자가 은행에 따져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강명자는 멍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아요. 수연이가 진짜 법원까지 갔어. 다음 날부터 시댁은 돈 문제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강명자가 은행과 법원에 전화를 돌려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태호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관련 절차에 묶이면서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려워졌죠. 태호가 열쇠를 식탁에 내던집니다. 엄마, 나 차 어떡해? 강명자가 태호를 노려봐요. 지금 차가 문제야? 내 형수가 우리 돈줄을 다 틀어막게 생겼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형수 돈 좀 써도 아무 문제 없다면서. 강명자의 얼굴이 확 굳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태호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어요. 와,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내가 차 사달라고 졸랐잖아.
그래서 엄마가 돈 있다고 했잖아. 형수한테 말해놨다며. 강명자가 당황해 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언제 말해놨다고 했어?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지우는 회사에서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연에게 계속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아요. 결국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는 문자를 보내지만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수연의 휴대폰에는 강명자와 태호의 연락이 계속 쌓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라던 강명자는 몇 시간 뒤 법원에 낸 거 취소해. 나도 가만 안 있는다라며 태도를 바꿔요. 수연은 하나도 지우지 않습니다. 협박처럼 들리는 문장은 화면을 캡처해 변호사에게 그대로 보내요. 이런 문자도 보관해야 하죠? 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네, 앞으로 오는 연락은 전부 남겨두세요. 직접 만나서 언쟁하지 마시고요. 수연은 이번에는 말싸움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처음으로 강명자에게 따져요. 엄마, 처음부터 수연이한테 말했어야죠. 엄마 돈 아니잖아요. 강명자는 너까지 누구 편이냐며 화를 냅니다. 태호까지 형수 탓을 하자. 지우는 자신도 알고도 모른 척했던 일이 얼마나 컸는지 뒤늦게 실감해요. 며칠 뒤 오후 강명자와 지우는 수연의 친정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암 수술을 앞두고 검사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자 수연의 어머니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여긴 웬일이에요? 강명자는 대답도 없이 병상 앞으로 다가가요. 사돈, 내가 이런 데까지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수연이 좀 말려주세요. 아버지가 몸을 일으키자 강명자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내요. 딸이 시어머니 계좌를 막고 시동생 차까지 못 쓰게 만들었어요. 가족끼리 돈 좀 쓴 걸 가지고 법원까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돈을 썼다고요? 지훈이 당황해 강명자를 말려요. 엄마, 여기서는 그 얘기하지 마요. 하지만 강명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돈이 수연이한테 줬다는 5천만 원 있잖아요. 태호가 젊은 나이에 돈이 필요해서 좀 썼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셔요. 그 돈을 댁에서 가져갔습니까? 수연의 어머니도 우리 딸 쓰라고 준 돈을 왜 마음대로 쓰느냐며 따져요. 강명자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요. 결혼했으면 한 집 식구 아닙니까? 며느리 돈, 시댁 돈을 그렇게 칼같이 나눠야 해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딸이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준 돈입니다. 그걸 왜 댁 아들 차 사는 데 씁니까? 태호도 수연이한테는 시동생이에요. 그래서 남의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갑니까? 아버지의 숨이 거칠어집니다. 지훈이 다급히 강명자의 팔을 잡아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아버님 수술 앞두고 계시잖아요. 강명자가 팔을 뿌리치며 내 마누라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다고 소리쳐요. 병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옵니다. 뒤에는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수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강명자가 벌떡 일어나요. 잘 왔다. 내 아버지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말하고 있었다. 수연은 곧장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수연 손을 잡으며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수연은 입술을 깨뭅니다. 변호사가 강명자 앞으로 나섭니다. 강명자 씨, 앞으로 의뢰인과 가족에게 직접 찾아오는 행동은 중단해 주세요. 강명자가 눈을 치켰어요. 당신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이미 말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과정과 서류 사용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나는 그냥 며느리 돈 좀 쓴 것뿐인데. 수연이 돌아봅니다.
며느리 돈이 아니라 이수연 돈이에요. 강명자가 입을 다뭅니다. 수연이 병실 문을 열며 말해요.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찾아와서 소리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지훈이 힘없이 입을 엽니다. 수연아, 나는 그냥 얘기 좀 해보려고. 수연이 지훈을 바라봐요. 당신도 나가. 수연아,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었으면 엄마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병실 밖으로 나가자 수연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아요. 아버지, 미안해요. 괜히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왜 미안하니? 내 돈은 내가 지켜야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이번에는 지킬게요. 일주일 뒤 법원 조정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명자는 손수건을 손에 쥔 채 억울한 사람처럼 입을 엽니다. 저는 정말 나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잠깐 돈 좀 쓴 것뿐이에요. 막내가 어렵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에 도와준 겁니다. 내가 돈 떼먹고 도망이라도 갔습니까? 나중에 형편되면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수연 측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내밉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수연 씨가 5천만 원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강명자가 바로 대답해요. 가족끼리 무슨 허락을 일일이 받아요?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까? 강명자가 입을 다물어요. 태호가 옆에서 끼어듭니다. 저는 엄마가 준 돈이라서 받은 것뿐이에요. 강명자가 화들짝 태호를 바라봐요. 야, 박태호. 왜? 엄마가 나한테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형수 돈 좀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잖아. 형수한테 말도 해놨다며. 강명자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놈이 지금 어디다 엄마를 팔아먹어? 태호도 참지 않아요. 엄마가 나보고 차 계약하라고 했잖아. 이제 돈 내놓으라니까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변호사가 말을 끊어요. 두 분 말씀대로라면 이수연 씨 허락 없이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뭅니다. 변호사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요. 그러면 이것도 들어보시죠. 조정실 안에 강명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 좀 도와줬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그 입 꽉 다물어. 이어 수연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준 돈이에요. 라는 목소리와 강명자의 시집 왔으면 네 돈이 네 돈인 줄 알아? 라는 말까지 그대로 재생됩니다. 녹음이 끝나자 조정실 안이 조용해져요. 조정위원이 강명자를 바라봅니다.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강명자는 손수건만 만지작거려요. 맞습니까? 네. 이수연 씨 허락을 받지 않았죠? 강명자의 입술이 떨립니다. 가족이라서 그 정도는. 허락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강명자가 고개를 숙여요. 안 받았습니다. 태호가 갑자기 강명자를 바라봅니다. 엄마, 그럼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야? 강명자가 발끈해요. 내가 차 사달라고 졸랐잖아. 엄마가 돈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내가 그렇게 비싼 차를 골라. 엄마가 계약하라고 했잖아. 가족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던 두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하자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강명자의 얼굴이 굳어요. 수연은 강명자를 똑바로 바라봐요. 내 돈 가져갈 때는 가족이고 책임질 때는 남이에요? 강명자는 대답하지 못해요. 수연 측은 5천만 원 전액 반환을 불응하면 법적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못 박아요.
조정실을 나서기 전 태호가 강명자에게 다급히 묻습니다. 엄마, 돈 어떻게 할 거야? 강명자가 태호를 노려봐요. 내 차부터 정리해야지.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내 차를 왜? 그럼 내가 5천만 원 만들어 올래? 두 사람은 복도에서도 서로를 탓합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서요. 주도권이 완전히 수연 쪽으로 넘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된 뒤 강명자의 행동은 더 거칠어집니다.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강명자는 수연의 친정집까지 찾아와요. 밤늦게 인터폰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이수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수연의 어머니가 놀라 딸을 바라봐요. 수연아, 또 저 사람이다. 수연은 어머니를 안심시킵니다. 엄마,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신고할게요. 강명자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쳐요. 사돈, 문 좀 열어요. 얘기 좀 하자는데 왜 문을 잠가? 수연이 인터폰을 켭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수연아, 5천만 원 돌려준다니까 법원에 낸 것부터 취소해. 돈부터 돌려주세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강명자의 목소리가 확 높아집니다.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집안 살림을 다 정리하게 생겼는데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제 돈 가져갈 때는 제 사정 생각하셨어요? 너 이러고도 며느리야?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합니다. 곧 며느리 아니게 될 거예요. 강명자가 인터폰 앞에서 악을 써요. 그래, 갈라서. 우리 지훈이가 너 아니면 여자 못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제 집에서 돌아가세요. 수연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태호도 수연의 병원 동료와 지인들에게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형수가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말을 퍼뜨려요. 수연은 메시지를 전부 저장해 변호사에게 넘깁니다. 잠시 뒤 경찰이 친정집 앞에 도착합니다. 경찰관이 강명자에게 귀가를 권하지만 강명자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요. 경찰이면 다예요? 내가 내 며느리 만나러 왔는데 왜 당신들이 막아요? 늦은 시간에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시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세요. 내 집안일이라고요. 강명자는 경찰관의 재질을 뿌리치며 다시 현관으로 가려 합니다. 결국 강명자는 현장에서 제지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돼요. 지훈이 경찰서로 달려오자 강명자는 내가 마누라 하나 못 잡아서 이 꼴이 났다며 화를 냅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엄마, 수연이 때문 아니에요. 강명자가 눈을 크게 떠요. 뭐? 처음부터 엄마가 수연이 돈에 손 안 댔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강명자의 입이 벌어집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훈은 처음으로 강명자에게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수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강명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계속 버티면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겁을 먹은 겁니다. 며칠 뒤 강명자는 변호사를 통해 수연에게 합의 의사를 전해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다시 만난 강명자는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 태호가 하도 힘들다고 해서. 수연의 눈빛이 차가워져요. 아직도 태호 핑계예요? 아니다. 내 잘못이다. 우리 부모님이 저 고생한다고 준 돈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강명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가져갔죠. 미안하다. 제가 따지니까 입 닫으라고도 했고요. 강명자는 아무 말도 못해요. 수연이 준비한 서류를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5천만 원 전액 반환하세요.
앞으로 저나 제 부모님한테 직접 찾아오지 않는다는 내용도 지키시고요. 강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찰 일도 좀 좋게 말해줄 수 있겠니?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해요. 제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어머니를 살려줄 생각은 없어요. 강명자의 눈빛이 흔들려요. 한 일은 한 일대로 책임지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에요. 결국 강명자는 5천만 원 반환과 수연 가족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합니다. 태호의 외제차도 처분 절차에 들어가요. 태호는 마지막까지 수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형수, 정말 나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요? 태호야, 내가 널 만든 게 아니야. 내가 허락했으면 도움이고 허락 없이 가져갔으면 다른 얘기야. 형수,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수연은 전화를 끊고 태호 번호를 차단합니다. 남편 지훈도 결국 이혼 절차에 동의해요. 마지막으로 마주 앉은 자리에서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연아, 내가 조금만 내 편을 들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 수연이 씁쓸하게 웃어요. 조금이 아니야. 난 당신한테 딱 한 번이라도 내 앞에 서달라고 했어. 미안하다. 그 말은 너무 늦었어. 지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우리 정말 다시는 안 되는 거야? 수연은 지훈을 바라보다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당신이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야. 다시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거야. 지훈은 더 이상 붙잡지 못해요. 얼마 뒤 수연의 통장에 5천만 원이 돌아옵니다. 수연은 잔액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통장을 덮어요. 돈보다도 이제 누구도 자기 것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수연은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펜을 내려놓아요. 강명자도 태호도 지훈도 이제 수연의 삶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친정아버지는 예정대로 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에 들어갑니다. 수술비는 부모님이 따로 준비해둔 돈으로 해결됐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수연은 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잡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웃으며 다시 내 발로 걸어 나오니 살 것 같다. 고 말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수연을 바라봅니다. 수연아, 네 아버지. 그 돈은 다 찾았니? 수연이 미소를 지어요. 네.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받았어요. 아버지가 돈보다 내 마음고생이 더 걱정됐다. 고하자. 수연은 이번 일 아니었으면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라고 답해요. 어머니가 수연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 엄마 아빠 눈치도 보지 말고. 수연이 웃어요. 네. 이제 그렇게 살려고요. 수연은 다시 간호사로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나 월급날마다 시댁 연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강명자와 태호는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멀어집니다. 지우는 혼자 남은 집에서 수연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했던 날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죠. 주말 저녁 수연은 친정 부모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요. 어머니는 요즘 얼굴이 좋아져 다행이라며 수연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줍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그래.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 살아라. 아버지는 그것만 바란다. 네. 이제는 누구한테도 제 삶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요구에는 아니라고 말할 용기도 필요했죠. 수연이 되찾은 건 5천만 원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딸을 위해 건넨 마음과 자신의 선택권,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삶까지 함께 되찾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또 참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과 가정에서도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를 품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잘못을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꼭 필요한 용기입니다. 오늘 수현의 선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 주신 돈을 가족이 몰래 가져갔을 때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은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